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바랑입니다. 오늘은 IBM이 양자 컴퓨터 판을 키우다 라는 제목으로 아이온큐의 경쟁사인 IBM에 대해서 최신 소식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제로는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양자 도입기가 시작이 됐다 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네, IBM이 최근에 모더나와의 협력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4월 20일에 나온 소식인데요. 모더나와 IBM이 mRNA 과학을 위한 양자 컴퓨팅 및 AI에 협력하기로 했다라는 제목입니다. 자, 모더나는 RNA, mRNA라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지는 치료제 및 백신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 수혜를 굉장히 많이 봤죠. 그리고 IBM은 이제 같이 모더나가 양자 컴퓨팅 및 인공지능을 사용을 해서 요거를 이제 본인들의 의료기술 또는 신약 개발 기술에 사용하겠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IBM과 협력하여서 mRNA 과학을 발전시키고 양자 컴퓨팅 시대에 대비하고 이러한 판도를 바꾸는 기술에 대한 비즈니스를 준비하기 위해 새로운 AI 모델을 IBM과 개발하기로 했다. 참고로 mRNA는 메신저 RNA라고 하는데 메신저가 이제 전령을 말하죠. 전령 RNA란 무엇인가? 인체에 단백질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유전 물질입니다. 요거를 통해서 백신을 생산해서 모더나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양자 컴퓨팅을 활용해서 이 의료 분야에 이제 이 IBM의 양자 컴퓨팅과 AI 기술을 활용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IBM의 목적은 IBM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입니다. 국제 사업 장치 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세상이 더 잘 작동하도록 만드는 장치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 목표인데 모더나에게 그런 역할을 하게 됐다. 그래서 모더나는 과학자들이 분자 수준의 행동 방식을 더 잘 이해하고 완전히 새로운 분자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AI 솔루션을 사용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협력을 하느냐? mRNA 의약품 설계를 위해 양자 컴퓨팅을 쓰겠다. 양자 컴퓨터는 고전 컴퓨터로 풀 수 없는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 모더나의 과학자들은 고전 컴퓨터에서 다루기 어려웠던 문제의 양자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지 배우게 될 것이고 IBM의 퀀텀 엑셀러레이터 이건 이제 IBM의 전문 인력들이 가서 양자 기술을 전수해 주는 걸 얘기를 하고요. IBM 퀀텀 네트워크 이건 이제 IBM이 가지고 있는 양자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뭐 국가, 기업 그리고 뭐 학술기관 등이 합쳐져 있는 이 두 가지 곳에 참여하게 됐다. 그리고 의약품 설계를 위한 AI를 활용하기로 했는데 어떤 걸 쓰냐? 이제 몰포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IBM의 AI 모델인데 이제 11억 개의 분자에 대한 사전 훈련이 된 AI로 분자의 구조를 유추해서 분자의 물리적 특성을 예측한다. 그래서 더 쉽게 분자들을 이해하고 이것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파악하는 뭐 그런 AI 모델을 얘기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모더나에서 사용하는 mRNA 방식을 최적화하겠다. 그래서 좀 더 좋은 상품을 내놓겠다 이런 얘기죠. 최적의 안정성과 성능을 갖춘 mRNA 기반의 의약품을 설계하는 게 목표인데 거기에 이제 IBM의 AI랑 양자 컴퓨팅을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계약 범위는 공개를 안 했는데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전에 저번 달에 또 클리브랜드 클리닉이란 곳과 협력을 발표를 했어요. 참고로 클리브랜드 클리닉은 이제 미국 오하이오주에 위치한 미국의 최고 병원입니다. 총 직원이 77,000명이나 되고요. 뭐 임상, 병원 치료, 연구 및 교육을 통합하는 비영리 복합 전문 학술 의료센터인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알아주는 병원이에요. 병원이라기보다 뭐 병원 집단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첫 온사이트, 고객의 사이트에 민간 섹터에 IBM의 양자 컴퓨터를 처음으로 배치를 했다. 그래서 이제 아이온큐가 하고자 하는 그 온사이트에 판매하는 거 그런 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판매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IBM이 써봐라라고 하고 쓰는 건지 아니면 진짜 산 건지 이건 알 수 없는데 판매했다고 얘기를 안 한 걸 봐서는 이제 어느 정도 IBM이 써봐라라고 해준 것 같습니다. 클리브랜드 클리닉 사이트에 퀀텀 시스템 1을 설치를 해서 이제 생물 의료 관련된 발견을 가속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헬스케어 연구에 이 IBM의 양자 컴퓨터가 쓰이게 될 거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거냐? 둘이서 뭐 약물을 스크리닝하고 최적화, 양자 예측 모델, 효과적인 약물을 찾기 위한 인공지능을 적용한다. 비슷하죠, 앞에랑. 그래서 약물 이런 의료 분야 쪽에 양자 컴퓨팅과 IBM의 AI를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사이트에 이 IBM의 양자 컴퓨터 아마 여기에 놓고 쓰진 않겠죠. 요건 이제 껍데기고 실제로 엄청나게 큰 그 제어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건 이제 보여주기 식으로 이렇게 임원분들 놓고 사진을 찍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IBM을 아이온큐의 강력한 경쟁사이자 선두그룹으로 뽑는 이유는 IBM 퀀텀 네트워크 이제 아까 말씀드린 IBM의 생태계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현재 가동 중인 양자 컴퓨터가 20개가 넘고요. 멤버들, 조직들만 180개가 넘고 사용자는 40만 명이 넘습니다. 거기에 매일 실행되는 연산이 35억 개다. 그래서 이 IBM이 엄청난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 자금력을 바탕으로 여기저기 엄청나게 많이 거점을 세우고 파트너십을 만들고 있는데 이 생태계가 선점해
해버리면 아무리 다른 곳이 좋아도 이 양자 컴퓨터, 이 IBM 거를 쓸 수밖에 없게 하도록 하는 게 목표인 거죠. 그래서 윈도우가 그 생태계를 선점했던 것 같이 IBM도 그렇게 하려는 전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IBM의 작년에 나온 로드맵인데 이건 뭐 제가 작년 여름에도 잠깐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좀 볼게요. 그래서 2019년부터 27큐비트, 2020년 65, 2021년에 127, 그리고 최근 2022년에 433큐비트 수준에 도달을 했습니다. 올해 목표는 1000큐비트를 넘는 겁니다. 콘도르 칩에서 1121큐비트가 나오고 동시에 헤론 칩으로 이 133큐비트 칩을 여러 개 연결하는 병렬 연결하는 형태를 내놓고 이제 2024년에 그 병렬 연결한 거를 또 연결하는, 그래서 뭐 1400 수준, 2025년에는 4000큐비트 수준, 그리고 2026년 그 이후로는 10,000개에서 10만 개 수준의 큐비트까지 가겠다라고 해서 이제 큐비트 숫자 목표는 명확한데 현재는 이제 아이온큐도 쓰고 있는 에러 억제, 에러 완화 기술을 쓰고 있고요. 오류 수정이 언제 들어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여기까지는 모든 초전도체 기업들, 뭐 이온트랩 기업들이 다 하고 있는 건데 핵심은 이 양자 컴퓨터를 쓰는데 가장 큰 장애물인 오류를 언제 수정할 것인가 이죠. 그 오류 수정 기술이 언제 들어가느냐가 중요한데 2026년 그 후다라고 해서 명확한 목표 연도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구글도 마찬가지예요. 구글은 심지어 2030년 뒤에 오류 수정을 도입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지적하는 부분은 뭐 아이온큐 임직원분들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제 초전도체 방식은 하나의 완벽한 큐비트를 만드는데 1000개의 큐비트가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 수준으로는 하나 만들 수 있을까 말까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아이온큐는 2025년부터 명확하게 2025년부터 16대 1의 양자 컴퓨터 오류 수정을 넣겠다고 했어요. 16개의 큐비트로 하나의 완벽한 큐비트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가 64AQ 수준이죠. 그래서 정확히 몇 개의 그 완벽한 큐비트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지금 32 물리적 큐비트에서도 2개의 완벽한 큐비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런 부분에서 큐비트 품질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아직까지 속도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지금은 연산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느냐. 초기로서는 이미 좋은 계산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누가 더 고품질 큐비트로 오류 수정을 구현하느냐인데, 지금 초전도체 방식은 2026년 후 또는 2030년으로 이 명확한 연도를 제시를 못하고 있다는 게 단점이라는 거죠. 그거는 이 오류 수정에 들어가는 큐비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아이온큐는 2025년에 16대 1로 넣겠다, 우리는 앞서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최근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는 이미 이 시제품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경쟁사들 로드맵 그리고 달성 현황도 보면서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의 의견은 큰 자금력과 확실한 브랜드를 IBM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큰 기업들과 계약을 맺는 게 쉽습니다.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양자 컴퓨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의료와 양자학 분야에 공격적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고, 지금 뭐 클리브랜드 클리닉이나 모더나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앞서가는 기업들이 양자 컴퓨팅에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양자 극초기 시대, 이건 이제 구글의 양자 우위 선언 이후에 작년까지를 저는 이제 명명하는 거고, 이제 여기서 다음 단계로 넘어왔다는 거죠. 이제 양자를 도입해보고 시도해보는 양자 도입기가 왔습니다. 이거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제가 잡았고요. 2025년부터는 이제 제일 빠른 아이온큐가 오류 수정을 넣는, 그리고 이제 후발주자들이 한 2030년까지 오류 수정을 넣기 때문에 양자 상업화기가 올 겁니다. 이렇게 극초기 지났고 현재는 시도해보는 도입기, 그 다음은 오류 수정이 들어가는 폭발적인 양자 상업기가 올 것이다. 지금은 사람들이 뭐가 앞서가는지 잘 모르고 공통적인 이 비교 기준도 없기 때문에 일단 큰 IBM 한번 써보자 이렇게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오류 수정을 누가 가장 빨리 안정적으로 제품에 넣느냐가 이제 이 양자 상업기에서 초격차로 앞서가는 기업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아이온큐가 될 거다라고 믿고 있고, 이 변곡점인 2025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게 진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경쟁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꾸준한 모니터링과 공부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이온큐는 이미 이렇게 명확한 로드맵을 줬지만 지금 기업들이 IBM을 선택하는 이유는 안전하기 때문에, 실패해도 할 말이 있다는 거죠. 대기업이랑 했는데 쟤네가 실패하면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괜히 아이온큐랑 계약했다가 저 작은 기업 계약했다가 실패하면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IBM이 좀 뜨는 것처럼 보여도 저는 결국에는 아이온큐가 훨씬 더 크게 성공할 거라고 믿고 있는 투자자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아이온큐의 크리스 먼로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큐비트가 너무 저품질이고 오류 수정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답이 없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전도체에 투자하고 있지 않고요. 아이온큐가 이제 양자 도입기를 지나서 양자 상업기가 오면은 초격차 선두로 앞서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IBM이 양자 컴퓨터 판을 키우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어쨌거나 이런 IBM이 여러 큰 기업들과 계약을 하면서 이제 그 후발주자 기업들이 더 양자 컴퓨터에 관심을 갖게 되고 계약이 계속 이루어지는 건 좋은 겁니다. 양자 컴퓨터 판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양자 도입기지만 앞으로 이 시장이 커지고 거기 1등이 누가 될 건지 그 부분은 우리가 놓고 공부를 하면서 투자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